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던한 출판, 마키다 젠지 지음의 내장지방이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키타 젠지는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를 비롯한 여러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를 써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장지방의 문제를 다루며 단순히 내장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장지방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내장지방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의 장기 주위에 붙은 지방이다. 최근 내장지방까지 표시되는 체중계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내장지방에 민감하다. 내장지방은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없애야 할 것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 원래 내장지방은 장기를 정상적인 위치에 유지하고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본래 내장지방은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다. 문제는 현대인의 몸속에 이 내장지방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내장지방이 쉽게 붙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경우 대사증후군의 비율이 30대에 20%였던 것이 40대에는 40% 이상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 30대에 3%였던 것이 40대에는 1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원인으로는 흰쌀밥, 빵, 과자 등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운동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내장지방이 늘어나면 혈압과 혈당치 상승, 혈액 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전신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무엇이 다를까? 몸에 축적되는 지방은 크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내장과 피하에 각각 축적되는 지방인데 어느 쪽이든 너무 많이 쌓이면 악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장지방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의 몸에 내장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여성은 폐경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내장지방이 쉽게 쌓인다.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고혈압, 당뇨병, 지질 이상증 등 생활습관병이나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편 피하지방은 남성보다 여성의 몸에 더 쉽게 쌓인다.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 무릎 관절 등 하반신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 몸에 지방이 쌓이는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인간의 몸은 적당량의 당질을 몸속에서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하게 섭취하면 당질 과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화되지 못한 당질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축적된다. 지방은 먼저 내장에 쌓인 다음 피하에 쌓인다. 내장지방이 과하게 쌓이면 면역세포의 힘이 약해져 염증이 발생하는데 그 염증은 좀처럼 낫지 않는다. 염증이 계속 발생하면
성인병이나 다양한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서양배 혹은 사과, 지방이 붙는 위치에 따라 뱃살 모양도 다르다.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은 살찌는 방식이 다르다. 피하에 지방이 붙으면 하복부와 하반신에 살이 찌지만 내장에 지방이 붙으면 복부가 맥주통처럼 불룩하게 나온다. 피하지방형 비만은 서양배형 비만, 내장지방형 비만은 사과형 비만이라고도 부른다. 내장지방은 당질 과잉 섭취가 원인. 음식 섭취로 체내에 들어간 당질은 너무 커서 그대로 체내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다. 당질은 위, 장 등의 소화기관에서 작은 크기의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에 방출되는 구조로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혈당치 상승이란 통상적으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 말 그대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의 양으로 과자, 밀가루 등 당질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상승한다. 그리고 한번 올라간 혈당치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 온몸의 세포 에너지로 사용하기. 포도당을 간, 근육, 지방에 저장하기다. 그러나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할 용량이 초과하여 남은 것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다. 흔히 튀김과 같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내장지방이 쌓였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당질을 과잉 섭취하여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지 못한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뀐 것이다. 내장지방 체크리스트.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들으면서 체크해보자. 1. 밥은 반드시 한 공기 추가한다. 2. 감자, 애호박 등의 반찬을 자주 먹는다. 3. 아침 식사는 토스트를 즐긴다. 4. 저녁 식사의 양이 아침이나 점심에 비해 많다. 5. 달달한 과자나 음료수를 좋아한다. 6.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잦다. 7. 운동하는 습관이 없고 운동 부족이다. 8. 생활습관병 가족력이 있다. 해당하는 개수가 많을수록 내장 비만을 조심해야 한다. 내장 지방으로 생기는 통증은 무엇일까?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통증. 내장 지방이 야기하는 질병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외에도 어깨 결림과 요통이 있다. 내장 지방이 붙으면 복부가 튀어나와서 균형을 잡기 위해 뒤로 젖히게 되는데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어깨 결림이나 요통이 생긴다. 내장 지방형 비만인 사람이 걷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배는 불룩 나온 채 몸을 젖히고 걷는 모습이 결코 보기 좋을 수가 없다. 등을 곧게 펴고 사뿐사뿐 걷는 사람은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원인 불명의 어깨 결림과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장 지방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또 내장 지방이 붙으면 변비가 생기기 쉽다. 장은 스스로 움직여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한다.
그러나 복부에 지방이 늘어나면 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변비가 생기는 것이다.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더욱더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변비가 악화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방광이 압박되어 빈뇨도 일어난다. 한밤중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내장 지방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내장 지방이다. 중장년이 되면 신경 쓰이는 노인 냄새도 내장 지방이 원인일 수 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혈중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노넨 알데하이드인데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이 성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치매 위험이 상승한다. 내장 지방과 치매 및 뇌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통계가 밝혀졌다. 히로사키 대학과 화학 전문 대기업 연구팀은 2006년부터 17년에 걸쳐 히로사키시 이키이키 건강진단을 받은 65세에서 80세 2364명에 대해 내장지방과 인지기능, 뇌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인지기능은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뇌의 구조는 핵 자기공명 영상법을 이용하여 뇌 위축, 백질병변, 측뇌실 주변 병변, 혈관 주위 공간 확대, 뇌출혈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뇌 구조에도 이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은 고혈압, 이상지질증,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내장 지방을 줄임으로써 다양한 질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내장 지방은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 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대사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몸에 흡수해 축적하는 것 외에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당질과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에 중성 지방이 축적된다. 중성 지방이 가라앉아 간에 들러붙은 상태가 지방간이다. 한때 지방간의 원인은 알코올로 인한 간 장애라고 간주되었었는데 알코올 외에 비만, 당뇨병 등의 내분비계 질환도 지방간의 원인이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은 전체의 48%나 된다. 예를 들어 비만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지방간의 위험이 5.5배 높고 여성은 9배 높다. 지방간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키므로 지방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 치료의 첫걸음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며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한쪽만 개선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다. 한 달에 체중의 5%만 빼면 건강해진다. 아무리 내장 지방이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급격하게 체중을 빼면 몸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전체 몸무게의 5%를 한 달에 감량하는 정도가 좋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은 한 달에 3.5kg까지 뺀다고 생각하자. 겨우 3.5kg?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꾸준히 그 목표만큼 감량한다면 몇 개월 후에는 날씬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달에 전체 몸무게의 5% 이상 빼면 피로, 변비, 피부 상함,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게다가 몸이 위험을 느껴서 요요가 오기 쉬워진다. 요요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떨어진 근육량은 늘지 않고 지방만 늘어나 점점 살을 빼기 어려운 몸이 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 요요가 오는 이유는 급격한 체중 감소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살을 빼고 싶은지, 날씬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을 뺄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무리한 감량과 요요를 걱정할 일이 없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질 수 있다. 내장 지방의 원인, 당질이란 건강을 유지하기도 위협하기도 하는 당질. 당질, 단백질, 지방은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양소를 주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여 몸과 뇌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와 근육, 혈액, 골격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당질 오프, 당질 제로 등의 식품이 넘쳐나는 걸까? 그 이유는 당질의 과잉 섭취가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잉 섭취로 몸속에 남은 당질은 중성 지방이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과잉 섭취한 당질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몸과 뇌를 건강하게 움직이고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당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다. 당질을 함유한 식품으로는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쌀, 빵, 면류,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유제품, 술, 채소 등 확실하게 단맛이 나는 식품도 당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과잉 섭취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당질의 악성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라. 당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일절 섭취할 필요 없는 나쁜 당질을 즐겨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당질의 악성도를 알고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당질의 섭취는 가능한 피하자.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것은 캔커피, 청량음료, 주스 등이다.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마시면 당질 중독에 빠진다. 액체로 섭취하는 당질은 본래의 소화 및 흡수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백설탕을 많이 사용한 과자도 필연적으로 당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품종 개량으로 당도를 높이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식인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식품은 아침이나 낮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류 제로에 속지 마라. 당질과 당류의 차이. 시중에는 당질 제로나
당류 제로 식품이 많이 나와 있다. 사실 당류는 당질 중 하나이며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당류. 단당류와 이당류가 있다. 단당은 포도당, 과당 등이다. 이당은 자당이나 유당으로 설탕과 우유에 들어있다. 2. 소당류. 올리고당이라고도 불리는 당류로 단당이 2개에서 10개 붙은 것이다. 3. 다당류. 대표적으로 밥과 감자 등 탄수화물이 있다. 단당이 수십에서 수천 개 붙은 것이다. 4. 당알코올. 인공 감미료인 자일리톨 등으로 당류에 수소를 첨가한다. 당질 제로는 당류, 소당류, 다당류, 당알코올이 모두 제로라는 의미다. 당류 제로는 당류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질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을 고를 때 참고하자.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하는 사람. 혈당 수치는 식후에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식생활이 만연하다. 식사를 하고 나면 몸에서는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러나 당질을 과잉 섭취하면 인슐린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혈당치를 낮출 수 없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또 다량의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의 급상승뿐만 아니라 급하강을 초래한다. 췌장이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치가 급격히 내려가면 저혈당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식단에 신경 써야 한다. 흰 쌀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이지만 포도당으로 체내에 흡수되기까지는 씹어서 넘기고 위와 장에서 소화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혈당치의 상승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다. 한편 음료로 섭취하는 당질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장에 흡수되므로 혈당치가 단번에 올라간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면 당질이 함유된 음료를 피해야 한다. 몸에 좋다고 하는 음료도 의외로 당질이 많다. 당질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캔커피와 탄산 음료뿐만이 아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야채 주스, 우유 음료, 이온 음료 등에도 당질이 많이 들어있다. 한 번에 마시거나 너무 많이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도 초래하는 혈당 스파이크. 의욕저하, 컨디션 불량의 원인이 당질. 당질의 과잉 섭취가 초래하는 것은 비만이나 당뇨병뿐만이 아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저혈당 상태가 된다. 혈당 수치는 공복 시 99 이하가 바람직하다. 70 이하로 내려가면 불안, 짜증, 졸음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두통, 메스꺼움 등의 부진이 나타난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업무나 집안일을 할 의욕도 나지 않는다. 최근 짜증이 늘고 쉽게 지친다고 느끼는 사람은 반응성 저혈당일 가능성도 있다.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고 당뇨병이 아니라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다가
정상화되는 사람도 있다. 넓게 보면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당질이 많은 음식은 중독성이 강하다. 당질을 섭취하여 혈당치가 상승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방출되어 인간의 뇌는 쾌락 상태가 된다. 혈당치가 이러한 지복점, 최고의 만족도를 느끼는 지점을 찍는 일이 너무 잦으면 짜증과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뇌는 다시 쾌락을 얻기 위해 당질 섭취라는 지령을 내리고 무의식 중에 또 당질을 섭취한다. 이러한 사이클이 완성된 상태를 당질 중독이라고 부른다. 인류의 조상은 사냥을 하면서 생존해온 기간이 길었다. 지금처럼 농사를 지어 수확한 흰쌀과 밀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우리 몸은 기회가 있으면 당질을 섭취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애초에 인간의 몸은 당질 중독에 빠지기 쉬운 구조이다. 식품회사는 인간의 이런 특성을 파고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질을 얼마나 넣으면 지복점에 다다르는지를 계산하여 소비자를 더욱 당질 중독에 빠뜨린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싶다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당질 함유량을 스스로 확인하여 과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질 과다 섭취로 살 빼기 어려운 몸이 된다. 다양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 중에서 살 빠지는 호르몬이라 불리는 것이 지방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다. 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여 과식을 막아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모두 렙틴은 분비가 되는데 뚱뚱한 사람은 렙틴의 분비량이 적어서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지방이 많으면 렙틴을 활성화하는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비만 경향이 있는 사람은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을 빼기 어려운 체질이 된다. 렙틴은 식사를 시작하고 20에서 30분 후 지방에서 분비되어 포만 중추를 자극한다.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은 다이어트의 기본 상식인데 렙틴이 과식을 방지하는 지령을 내리기까지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식사를 빨리 할 경우에는 렙틴이 포만 중추를 자극하기 전에 이미 팍팍 먹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살이 찌게 된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도 끈적끈적해진다. 바쁜 현대인 중에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해 밤 10시경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당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늘어난다. 혈중 중성지방이 늘어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당질을 섭취함으로써 하루의 피로가 완화되는 것은 혈당치 상승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방출되어 뇌가 쾌락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저녁에 양껏 먹는 것으로 풀어버리는 일상이 반복된다. 하루의 고달픔을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되지만 탄수화물에 치우친 식사는 혈액에 악영향을 끼쳐 자칫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당질 오프, 주식 빼고 먹기.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건강한 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질 오프의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밥 대신 샐러드를 먹는 등 당질을 신경 쓰는 사람들을 겨냥한 메뉴를 내놓는 음식점도 많아졌다. 당질은 활력적인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이다. 당질을 끊으면 저혈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체내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된다. 인간의 몸은 외부로부터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될 리는 없다. 당질 오프의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인 흰 쌀밥이나 빵을 빼는 것이다. 그러면 공복을 견딜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식을 빼는 대신 고기, 생선, 채소를 제대로 먹으면 된다. 식사를 조절하는 정도의 당질 오프에 그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기 쉽다. 과도한 제한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선 저녁 식단에서 주식 빼고 먹기와 같이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보자. 당질 오프 식생활은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체중 감량법 중 하나이다. 다만 살이 과하게 빠지면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등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철저히 지키기보다 때때로 어긴다는 감각으로 느슨하게 유지하는 편이 좋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당질 오프 실천 방법. 당질의 적절한 섭취량을 파악하라.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가속화한다. 비만의 원인은 당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질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사란 무엇일까? 보통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연령별 섭취 칼로리와 3대 영양소의 양을 기준으로 삼는다. 얼핏 영양소의 균형이 잡힌 듯 하지만 매 끼니를 먹는다면 당질 과잉이 된다. 주식인 흰쌀 때문에 당질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흰쌀밥을 빼는 대신 고기나 채소를 늘려 포만감을 얻고 지방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단백질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 당질 섭취량을 60g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면 남성은 120g, 여성은 110g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 컵의 흰쌀밥은 각설탕 14개 이상이고 우동면 1개는 각설탕 13개에 해당한다. 그 외에 빵이나 구황작물, 디저트 등도 모두 당질이다. 특히 저녁 식사로 섭취하는 당질은 몸속에 축적되기 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은 차갑게 먹을 것. 흰 쌀밥이든 면이든 따뜻하게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기 십상이다. 탄수화물의 식이섬유는 소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차갑게 먹는 것만으로 혈당치의 급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 당질 오프 생활은 대체 식품으로 극복. 당질 오프 식습관으로 다이어트, 노화 예방, 건강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당질 오프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당질 오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 효과뿐만이 아니다. 최대 이점은 혈당치 안정화이다. 혈당 스파이크는 몸뿐 아니라 정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혈당치는 섭취하는 당질의 양으로 변동하는데 바꿔 말하면 당질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혈당치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막을 수 있다. 당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체 식품을 추천한다. 식사를 즐기면서도 당질을 과잉 섭취하지 않으려면 당분이 듬뿍 든 주스 대신 차나 아메리카노 마시기, 흰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자를 꿀이나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으로 대체하기, 흰쌀밥이나 빵을 줄이고 고기나 생선을 늘리기 등이다. 대체 식품을 활용하면 당질 오프 생활이 덜 어려울 것이다. 당질에는 청량음료, 과즙, 현미밥, 전립분 빵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액체에 녹은 당질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악성도가 높다. 당질을 섭취할 거라면 섬유질이 많은 현미나 전립분 빵을 추천한다. 자연의 형태에 가깝고 꼭꼭 씹어서 먹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 GI 수치보다 설탕의 양을 신경 써라. 다이어트 정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GI 수치다. GI 수치는 쉽게 뺄 수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GI는 식후 혈당치 상승세를 표시하는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식후 혈당치 상승이 완만하다. 곡류의 GI 지수는 정제 정도가 클수록 높다. 곡물로부터 잔미를 깎는 정제도가 낮은 현미, 잡곡, 전립분 빵 등은 GI가 낮다. 흰쌀, 소맥분으로 만든 식빵, 우동 등 정제도가 큰 식품은 GI가 높다. 둘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색깔이다. 정제도가 낮은 것은 갈색을 띠고 정제도가 높은 것은 흰색을 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갈색을 선택하는 게 좋다. GI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면 GI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보다 당질의 양이 확실히 감소하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혈당치가 안정된다는 의미로는 GI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GI가 낮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다. 식습관을 신경 쓰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좋다. 혈당치가 안정되면 신체 나이가 젊어진다. GI보다 당질의 전체 섭취량을 신경 쓰는 것이 낫다. 양질의 기름과 함께 당질을 섭취하면 좋다. 탄수화물은 지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치 상승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식빵에는 버터를 바르는 편이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탄수화물뿐인 식빵보다 버터를 듬뿍 바른 크루아상이 낫다. 지질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밥이나 라멘도 마찬가지다. 먹는 순서를 조금 신경 쓰면 혈당 스파이크도 피할 수 있다. 라멘은 토핑한 차슈, 즉 지질을 먼저 먹는다. 반찬으로 나온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나 생선 등 단백질을 먹은 다음 밥 순으로 먹는다. 그냥 주먹밥보다 고기가 든 주먹밥이 혈당치 상승이 덜하다. 물론 이런 순서로 먹는 것이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함께 섭취하는 지질의 질이다. 버터나 올리브 오일 등은 생산지나 등급에 신경 써야 한다. 또 여러 가지 나물 중에 무엇부터 먹는지도 신경 쓰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생활 습관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이어트 효과를 얻으려면 식후 산책도 추천한다. 라멘 한 그릇을 먹었을 때 20분가량 산책하면 혈당치가 오르지 않아 살찌기 어렵다. 산패된 기름에 주의. 나도 모르게 독성이 높은 기름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름이 산화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이를 섭취하면 설사, 복통, 두통을 일으킨다. 이것은 기름이 열, 빛, 산소와 접촉하여 증가하는 위험한 성분이다. 조리 과정이 불명확한 튀김은 주의하자. 밤에는 당질 제로를 추천한다. 대체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 끼니마다 식단과 식후의 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다. 아침에 하루를 활기차게 열고 몸의 스위치를 켜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후에는 오래 활동할 것을 고려해 점심에 제대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그에 비해 저녁에는 낮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으므로 칼로리가 전부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식단도 바꿀 필요가 있다. 식후 활동량을 생각하면 당질의 비율은 아침 3, 점심 5, 저녁 2가 적당하다. 식사 이외에도 당질을 섭취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침 5, 점심 5, 저녁 0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게다가 취침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저녁 식사에는 당질 제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간 저혈당의 원인이 되는 취침 전 고혈당이 해소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도 좋을 것이다. 저녁 식사에는 흰 쌀밥, 밀가루는 물론 뿌리 채소도 피한다. 술을 마신다면 증류주나 화이트 와인을 선택하자. 맥주를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딱 한 잔을 기분 좋게 마시자. 감기에 걸리면 무리하게 먹지 않아도 된다. 감기에 걸려 식욕이 없을 때는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소화 흡수는 의외로 체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감기와 싸우는 면역 시스템이 전체 에너지를 사용하느라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인체의 신비라 할 수 있다.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주의. 비타민이 풍부하고 저마다 맛과 향이 다채로운 과일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가득한 디저트를 삼가는 사람들이 특히 과일을 선호한다. 그러나 과일이 다이어트의 아군이 아닐 수도 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당질 제한을 해야 하므로 흰쌀밥이나 빵 등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이 된다.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당은 처음부터 포도당과 같은 단순 당질로 체내에 들어가면 지방으로 변하기가 쉽다. 게다가 포도당보다 살이 더 잘 찐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단백질과 결합하기 쉬운 과당의 특징이다. 포도당의 10배나 결합력이 좋아서 그만큼 노화를 진행시키는 물질이
늘어나기 쉽다.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것은 확실하므로 식후 디저트로 소량 먹거나 한 끼 대용으로 먹는 것이 좋다. 과일 주스는 흡수 속도가 빠르므로 주의하자. 과일의 건강한 이미지만 보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잠자기 전에 달달한 것을 먹지 말자. 어릴 때 잠자기 전에 달콤한 것을 먹으면 무서운 꿈을 꾼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악몽은 야간 저혈당의 발작에 따른 수면 폐해 중 하나이다. 자기 전에 과잉 섭취한 당질이 방아쇠가 된다. 저혈당이라고 하면 당뇨병에서 인슐린의 지나친 효능을 떠올린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도 밤중에 혈당치가 큰 폭으로 변동하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 단번에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하여 혈당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몸은 서둘러 혈당치를 낮추는 인슐린을 대량 분비한다. 혈당치를 높이는 것은 당분이 많은 디저트가 대표적이다. 디저트를 먹고 곧바로 잠들면 혈당 농도가 올라가고 몸이 그에 반응해서 인슐린이 급속하게 혈당치를 낮춰 결과적으로 저혈당 상태가 된다.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로 인해 땀을 흘리거나 몸이 경직되거나 이를 갈거나 뇌가 활동하여 악몽을 꾼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자기 전에 달콤한 것을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야간 저혈당일지 모른다. 땀을 흘리거나 이를 갈거나 악몽을 꾸는 등 수면의 질이 나쁘다. 뭔가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졸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거나 어깨가 뻐근한 적이 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감이 엄습하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야간 저혈당의 가능성이 있다. 밤에는 당질을 섭취하지 않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식사는 천천히 70% 배부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정답. 식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살이 찌느냐 마느냐가 달라진다. 똑같은 양이라도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면 혈당치가 급상승해서 체지방으로 쌓이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살이 찐다. 반대로 씹는 횟수를 늘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면 혈당치가 완만하게 상승해서 쉽게 살이 찌지 않는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뇌에 자극이 전해지면서 소화기관이 준비하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진다. 또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섭취하는 당질의 총량도 줄어든다. 배부를 정도로 먹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뱃속에 70% 정도 찼다고 느낄 때까지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위장이 꽉 찰 때까지 먹인 원숭이보다 70% 정도로 억제시킨 원숭이가 더 장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복 상태가 길수록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반증이다. 모처럼 당질 오프 식생활을 결심했는데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으면 건강 효과가 떨어진다. 배가 70% 정도 차는 느낌을 신경 쓰면서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아연 부족은 과식과 관계 있다. 아연은 세포의 신진대사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다이어트 하는 중에 아연 섭취를 신경 쓰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아연 부족은 비만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아연 부족으로 혀 표면의 미래에 있는 미각세포의 교체에 지장이 생겨서 미각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포만감을 알아채기 어려워서 과식하거나 강한 양념을 찾게 된다. 과잉 섭취한 칼로리가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심신 모두의 활동성을 높여서 기초 대사를 올려주는 남성 호르몬으로 보통 아연을 원료로 체내에서 생성된다. 즉, 아연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부족을 초래한다. 아연은 보통 조개류, 소고기 등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데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소비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가공식품과 레토르 식품에 함유된 첨가물이다. 또한 아연은 알코올을 대사하는 효소의 원료이므로 음주 때마다 소비되어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이다. 1일 2리터의 물을 마셔 혈당치를 낮추고 대사를 올린다. 당질 오프 외에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드는 습관으로 매일 물 많이 마시기를 빠뜨릴 수 없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혈당치를 낮춰 비만이 방지된다. 또한 신장 기능을 향상하는 데도 물은 필수이다. 신선한 물을 듬뿍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체내의 수분이 모자라면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이 적어지고 체내에 독소가 계속 남을 우려가 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물의 양은 2리터가 표준이지만 3리터 이상을 권장한다. 3리터 중에는 요리에 들어있는 수분도 포함된다. 물은 마시지 않지만 커피, 주스, 청량음료는 자주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스류에는 당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달콤한 음료에는 모두 감미료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 대신 주스를 마시면 수분뿐만 아니라 당질을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체내의 세포에 수분을 공급한다는 이점보다 여분의 당질이 체내에 쌓인다는 단점이 크다. 지금까지 내장 지방이 잘못됐습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 사이즈는 늘어만 가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도 뱃살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내장 지방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효과를 잘 못 보셨던 분은 이 책을 읽으며 다이어트의 방향을 다시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다른 것보다 식단을 다시 손봐야 하는데 그때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은 칼로리가 아닌 당질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당량의 당질을 소비한 후 남은 당질은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축적하는데요. 이 지방은 내장에 쌓인 다음 피부에 쌓인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찌는 주범으로 알려진 지방은 거의 배출되어 체내에 남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기름진 것은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당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식단, 그리고 당질 5%로 인하여 신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